어? 누구야? 소영! 소리 들려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네. 소영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유, 지금 소영 혼자 듣거든요. 우리 잘해보도록 합시다. 네, 잘 들어야 될 텐데. 자, 알겠어요. 안 듣는 줄 알았네. 그럼 소영아, 우선 내가 필기 먼저 쭉 할 테니까 그 필기 한번 보고 따라 적으세요. 알겠죠? 필기 쭉 하고 이제 설명할게요. 네. 오케이. 또 왔네? 누구야? 성원이. 아, 좋아요. 자, 성원이도 잘 들려요? 성원이도 잘 들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설명 한번 가봅시다. 내가 지금 이게 배터리가 깐딱깐딱 해가지고 앞에 내가 수업이 2개가 있었거든요. 배터리가 깐딱깐딱 해갖고 이게 충전한다 해야 돼서 이게 필기를 먼저 했어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또 접대처럼 배터리 나가면 안 되니까. 자, 이제 간다잉. 허이,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도 잘 들어가죠? 지금 이제 마이크 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도 잘 들어가죠? 좋아. 마이크 소리도 잘 들리죠? 자, 이 문제 봅시다. 자, 나눠드렸던 그 9장 그 포커스 문제집 거기에 있는 그 몇몇 기체 실제 기체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실제 기체가 나올 거거든요. 특히나 그 여러분 학교는 그 이상 기체 상태 그 실제 기체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반대로 봤을 상태 방정식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보자. 지금 나와 있는 78번 문제는 이게 카이스트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뭐 카이스트에도 입시 원서를 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는 뭐 서울대를 보더라도 뭐 다른 데를 보더라도 카이스트는 보통 다들 같이 원서를 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1. 수소기체가 1기압 0도씨,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0도씨 1기압에서 1몰 모아놨더니 22.4L래요. 그러면 N2는 부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런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오, 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굉장히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냥 냉큼 22.4L다. 라고 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N2 역시 이상기체라는 가정하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주어져 있는 이 기출문제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이상기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체라고 돼 있지 이상기체라는 말은 절대로 없을걸요?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성훈아, 뭐야, 저기 소영아, 거기 문제 한번 봐요. 거기에 이상기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카이스트 기출 그대로거든요. 이상기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네 그냥 내 맘대로 이상기체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때부터 나가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상기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논술해야죠. 이게 지금 논술형, 그러니까 뭐냐면 그 면접 문제여서 이제 교수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상기체의 경우는 P부인 NRT를 만족할 테니까 이것도 22.4L면 뭐 얘도 22.4L 뭐 이거겠지. 근데 이상기체가 아니면 어떻게 돼? 아니면 여기에는 22.4가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질 텐데 이상기체가 아닐 경우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제성 때문에 22.4L가 아니고 구체적인 값이 얼마인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22.4L보다 이 실제 기체라고 했을 때 부피가 커지겠어요? 아니면 작아지겠어요? 이때 많은 학생들은 수소에 비해서 질소가 약간 더 원자 반경이 클 수 있죠. 수소는 일주기 원소고 질소는 이주기 원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가 일주기 원소고 질소가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 속에서 얘가 원자봉이 더 크니까 그럼 원자봉이 더 크면 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원자봉이 크니까 보시다시피 얘가 그 분자 간에 크니까 이 원자봉이 큰 만큼 부피도 크지 않겠나? 그래서 이 질소 기체의 부피가 제가 원자봉이 더 크니까 22.4L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작습니다. 물론 아주 조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22.4L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저기에 있었던 저 수소 기체 있죠? 저 수소 기체의 부피에 비해 실제 기체라고 하면 질소 기체가 약간 더 작습니다. 아주 약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만약 반대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부피를 바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반대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피면 부피가 있는데 얘는 부피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부피에 대한 3차 방정식이죠. 여기 부피의 제곱항이 있고 부피 1차항이 있기 때문에 곱해서 쭉 전개를 하면 부피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부피를 이렇게 이제 해를 구한 건데 바로 이제 그 2차 방정식의 근위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수식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나 싶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부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보면 여기 또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이 상태로는 못 풀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바로 계산기에다가 이 자리에 ANS 이거를 넣고 뭐를 이용하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가르쳐 드렸던 뉴트니안 루프를 이용하면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을 계산기로 풀어낼 수 있다고 했죠. 어쨌거나 뭐 계산기에 있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활용하건 아니면 이런 식의 뉴트니안 루프를 이용하건 현재 압력이 1기압, 현재 온도가 0도씨라 했으니까 273.15 놓고 부피를 계산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때 수소에 대해서 반데르발스 상수 AB는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질소도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놓고 계산기로 막 계산하면 그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보시면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그때 부피가 22.429 리터폴몰이 나오고 저기는 질소기체는 22.391 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둘 중에 확실히 어디가 더 크고 작아요? 이쪽이 더 작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 어떤 방정식과 관련된 이런 계수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의 지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직접 문제에 내서 막 풀어보라 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이걸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값을 구해서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왜 수소기체보다 질소기체가 부피가 조금 더 작겠느냐, 실제 기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주기 원소라 원자 병력이 크고 결합 길이가 길어서 부피가 더 커져요 라고 얘기하면 왕창 틀리는 거고, 이거를 옳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바로 이 N2는 여기에 있는 수소기체에 비해서 뭐가 더 크죠? 분자량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 분자량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분자간 인력인 그게 여기서는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분산력이겠죠. 그러니 분자간 인력이 강하니까 수소기체에 비해서 질소기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약간 수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히려 수소기체보다는 질소기체에서 부피가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2.4L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알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 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요런 설명을 만들어 붙여서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자, 필기 마무리하십시오. 좀 나잉.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B값.
저것의 의미를 아느냐? 요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저 B, 저기 뭘까요? 자,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바로 요거. 반대를 봐서 상수에서 여기에 있는 요 A하고 B 상수가 들어가는데 요거 요 놈을 지금 저 B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 1. 자, 이 수식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기체상수 R, 온도 T, 압력, 상수 A, 부피 다 무슨 숫자예요? 양수잖아요. 그럼 모두 다 양수라면 이 값은 0보다 크구나.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자, 이건 지금 그냥 부피가 아니고 실제 기체의 몰 부피죠. 그게 어쨌거나 뭐 B보다 커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기체가 부피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뭐 실제 기체라도 뭐 이상 기체처럼 부피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부피가 아무리 작아도 B보단 커야 된다는 얘기야. 즉 기체가 실제 기체가 아무리 수축을 해도 B보다 더 작게 수축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반대를 봐 상태 방정식의 첫 번째 의미예요. B라고 하는 게 뭐다? 기체를 아무리 수축해도 더 이상 수축할 수 없는 최대 한계. 그걸 B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연히 이 B의 단위 한번 보실까요? 자, 얘는 보시다시피 누구랑 단위가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 B가 VM, 몰 부피랑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VM이랑 단위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몰 부피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부피를 몰수로 나누는 거니까 B가 됐건 VM이 됐건 단위 체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그 다음 3. 자, 기체 분자끼리 이렇게 했을까요? 두 기체 분자입니다. 두 기체 분자끼리 어떻게 보면 될까요? 두 기체 분자끼리 뭐라고 하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잉 말이 생각이 안 나. 아니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렇지. 두 분자끼리 그렇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조건.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자 사이에 충돌이 반드시 일어난다. 자, 그러려면 어떤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기체 분자를 이렇게 구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분자는 9예요, 9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9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계산과 시뮬레이션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9라고 하자. 그냥 대충 그냥. 예. 그래서 이때 9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있을 텐데 그 반지름을 뭐 가마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가마. 이때 여기에 짜잔. 자, 뭐를 하나 그린 거냐면 바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짜잔. 이렇게 2감마. 그래서 얘는 뭐냐면 반지름이 2감마인 어떤 가상적인 구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적인 구하고 이 이제 분자 구하고는 무게 중심이 일치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가상적인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요따가 또 다른 분자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른 분자가 만약에 그 무게 중심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그럼 저기에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분자가 어디쯤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얘랑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힐 리가 없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미스. 이 둘은 충돌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다른 공의 무게중심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부로 들어올 경우는 이 빨간 공하고 흰 공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들이받는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3분의 4 파이 2 감마의 3승.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가상적인 그 구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겠죠. 의 부피 내에 보시다시피 기체 분자가 자, 흰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보시다시피 원래 얘는 하나 있는 거고 거기에 빨간 게 또 하나 들어오게 될 경우. 그러니까 그럼 얘는 이 안에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니까 얘는 충돌이 안 되고 들어오면 충돌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했냐면 요 부피 내에 적어도 두 분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면 들이받으려면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이런 식의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가상적인 구의 부피인데 여기에 공이 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을 때 반드시 한 번의 충돌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요 가상적인 구의 부피인데 여기에 있는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은 뭐야? 바로 저기에 있는 분자 자체 크기인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자들 사이에 반드시 충돌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분자 한 개당 자기 크기의 4배 정도 되는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기체 분자끼리 반드시 충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방을 내 혼자 써. 그럼 10평짜리 방에 대한 점유 부피가 나 하나니까 나 한 입자 하나당 10평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방에 누가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10평짜리 방에 2명이 살면 한 명당 몇 평을 점유하게 되는 거야. 5평을 점유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방을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쟤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건 무조건 살짝이라도 무조건 충돌이 시작되는 그 부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방해 부피를 줄이다 보면. 그러면 그때 그 사람 한 명당 줄였을 때 나타나는 점유 영역이 어느 수준이 됐을 때 두 사람은 반드시 한 점이라도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방해 면적이고 두 입자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얘가 들어올 때 반드시 충돌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입자당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 두 분자는 반드시 충돌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